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년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3교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제 그동안 2교시, 1교시 했는데 3교시까지 하면은 오늘 또 아침에 끝납니다. 항상 열심히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시고 시간 되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십시오. 나중에 댓글 잘 달면은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천만전자 표창장을 한 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겠어요. 애청자들을 위한 하나의 배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든지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재밌게 한번 합시다. 재밌게.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뭐 격려의 글, 뭐 칭찬의 글도 좋고 하여튼 재밌는 글들, 경험담도 좋아요. 뭐 그냥 잘해주십시오. 욕설만 쓰지 마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번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볼 땐 지금까지 역대급 기술이에요. 역대급 기술. 6G.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5G보다도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6G겠지, 당연히. 이게 여기 6G에서 밀리면 이제 끝장이라,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반도체 나발이고 다 떠나서 6G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꼭 우리 삼성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분야, 지금 2021년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6G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2025년까지는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실내. 이렇게 재밌네요.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실내 등 6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R&D 투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어요. 하여튼 있는 글로벌의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5G 확산 촉진하고 6G 핵심 기술 선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5G의 한계를 넘는 6G 시대를 위해서 핵심 기술 개발, 국제 표준 확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등을 이제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본격 개시. 그리고 특히 6G의 핵심 부품과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시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를 성공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이듬해 2020년은 5G의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될 대중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생뚱맞게 코로나19로 인해서 5G 확산이 지연됐고요. 이 시점에서 6G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 10년 주기로 이제 세대가 전환되고 있는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일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죠. 핵심으로서 국민 편의는 물론이고요.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세대의 기술 등장 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시장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지형의 급변했던 점을 고려할 때요, 이동통신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 발 앞선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5G 다음 세대 기술을 6G 선점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화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6G 통신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업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취에도 불구하고요, 상용화 초기에 겪고 있는 그런 핵심 부품의 높은 외산 의존도, 그리고 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확산 저조,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점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과거에 이제 4G 상용화 직후인 2011년도에 그때 5G를 준비하고요. 2년 뒤에 2013년에 연구 개발에 착수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해서 5G 이제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및 5G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달성을 했어요. 2019년에. 그런 선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이미 지난 8월에 이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 디지털화 대응에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R&D 전략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6G 기술은 참 흥미로워요. 1테라 BPS급 전송 속도예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거기다 뭐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의 공중 10km까지 확대된 통신 카바리지가 있어요. 통신 카바리지. 10km. 10km 정도 엄청나죠. 이 카바리지 되겠죠. 카바리지. 이런 것들을 5G로 인전 뛰어넘는 기술적 진화를 통해 가지고 뭐 실시간의 원격 수술, 완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차, 막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카도 있는. 하여튼 그런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의 대중화가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G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G 통신의 기술을 이해하기 전에는 과거 통신을 한번 잠깐 짚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지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송수시라는 최초 개인용 이동통신이었으면 2G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거 있죠. 그럼 잡음 해결하고 뭐 음성 압축을 통한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CDMA,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표되는 통신 기술로 불리죠. 그리고 3G로 옵니다. 3G 이제 한때 또 3G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영상 정보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3세대 통신 기술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입니까? 1G, 2G, 3G 중에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1G 기술들 참 반갑죠. 이때가 참 좋았는데. 그리고 4G는 이제 3G 이동통신 기술의 인전 100Mbps 이상의 빠른 정보 전송이죠. 빠른 정보 전송 중심으로 발전한 이동통신 기술이고요. 그리고 새해 대중화를 앞둔 5G는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하고 10배 빠른 반응 속도, 또 10배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근데 좀 이게 내가 좀 예외상인데 요즘 보면 5G 폰인데도 이게 안 돼. 5G가 잘 안 돼요. 보면 가끔 LTE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송수신기를 제대로 안 만들어가지고 이게 빨리 완벽한 5G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에 비해서 6G는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는 50배 빠르대요. 50배. 엄청 빠른 거죠. 50배 빨라지면서 모든 산업 영역에 융합 서비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적용돼가지고 이제 고도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다 다양한 사물이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축적하겠죠. 그리고 실시간 상호 연결하고 활용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 전송 및 그 시간의 획기적인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가상현실이죠. VR, AR은 증강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3000 홀로그램을 위한 확장현실 XR이라고 하죠. 이런 XR도 인전 비대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미디어, 모바일 프로그램, 이제 XR이라고 해요. XR, 이런 게 나온가 봐요. 하여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변할 것 같아요. 하여튼, 확장현실 XR은 가상현실, 있잖아요. VR이죠. VR과 현실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접목시킨 증강현실, 우리 AR, 그리고 가상과 증강을 접목한 혼합현실이 있어요. MR, 뭐 별거 다 나오네요. MR, 믹스드, 섞었다 이거가지고, 그죠?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네요. XR이라는 게. 그 XR이 굉장히 큰 개념이겠죠. XR이 굉장히 큰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AR과 VR은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에 중간 단계인 MR 개념이 등장하면서 구분이 좀 모호해졌다. 뭐 그래요. MR, 믹스드, 모호해졌다. 그리고 XR은 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AR, VR, MR 등 세 가지 단어를 통합해서 XR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XR을 이제 더 현실처럼 구현하기 위해서는 2차원이 아닌 360도 비디오 콘텐츠를 뭐 생성하고 재생 유통시키는 그런 기술하고요. 촉감이죠. 촉감 등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실감 기술, 그런 것들이 함께 구현이 돼가지고 뭐 원격 업무나 원격 진료, 뭐 초현실 콘텐츠 뭐 제작 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제적인 비대면 환경에 셧다운을 경험한 우리네 일상, 6G 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자발적인 비대면 사회의 그 시작을 가능케 해줄 예정이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거겠죠. 이외에도 6G 통신의 보급은
중요하죠. 완전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 대중화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차원이 직접 대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진화돼서 이제 스마트폰조차 필요 없는 시대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G 초연결 그 시대를 여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은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첨단 무인 생산 환경 등 그 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시간 원격 의료 서비스, 가상 공간 활성화 등 그 개인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편의성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이제 산업 생태계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겠죠. 특히 이렇게 의사분처럼 이렇게 공공 의료 서비스 쪽에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가 창출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죠. 하여튼 뭐 좋아질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도 이제 6G 선점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과 협업에 나섰어요. LG전자도 5G 상용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6G를 꺼내들었는데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6G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2019년 6월에 삼성전자하고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해서 업무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기술 개발도 착수했고, 뭐 삼성전자 이외에도 뭐 에릭스, 노키아 등 그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KT도 이제 2019년 6월에 서울대학교하고 6G 공동 연구 및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7월에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차세대 6G 비전을 이제 제시하면서 백서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6G 비전 공개를 한다. 이에 따르니까 2030년께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시대는 초실감 확장 연실, 고정밀 모바일 프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 그런 서비스가 이제 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삼성전자는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거고요. AI 그 활용 통신 기술 확대를 할 겁니다. 그 개방형 협업을 통해서 통신망도 개발하고요. 그런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그런 격차 해소를 합니다. 해소를 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6G 시대의 주요 트렌드로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는 이제 모바일 단말기의 그 제한적인 연상 능력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그 구성 요소들의 최적화 설계가 필수적이에요. 이 최적화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뭐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막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최적화하는 데는 AI가 기본 적용된다는 거죠. AI, 그 네이티브 AI 개념이 적용되는데 여기 또한 그 AI 기술 발전과 사용자 정보와 관련해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성 확보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6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후보 기술로 뭐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 뭐 고주파 대역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 기술이 있고요. 이중화 혁신 기술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뭐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을 활용한 기술, 뭐 위성 활용 등 네트워크 토폴로지 혁신 기술,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유 기술, AI 적용 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기술 막 꼽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6G는 새해부터 개념 및 기술 요구 사항들을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 착수해야 합니다. 빨리 표준화 해가지고 2028년부터는 상용화에 들어가서 2030년에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딱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서 2019년 5월에 삼성 리서치 산하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설립했어요. 그 5G 경쟁력 강화에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우리 선행 연구 조직인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해외 연구소,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6G 통신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해야겠죠.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지난 2012년부터 5G 국제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기술 제안과 표준화 완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5G 상용에 기여를 했습니다. 삼성이. 또 삼성이 2019년 4월에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에 이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등 이런 주요 국가들 통신사들하고
그 5G 인전 상용화 장비를 인전 앞서서 공급하고 있어요. 대단하게, 그죠? 삼성은 최대 10기가 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28GHz 통합형 기지국이 있어요. 그 단독 모드 SA, 그죠? 가상화 코어 장비 개발에도 성공한 데 이어서 최근 AI하고 드론을 활용한 네트워크 최적화 솔루션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그래서 현재는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동 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은 6G 준비가 절대 이르지 않다. 지금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6G 기술 연구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어요. 본격화하고 있다. 그 향후 이제 산학 연관해가지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제 6G의 이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표준화. 이 표준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게다.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이거 괜히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리더가 돼야 돼. 리더. 그래야 이제 판을 키우면서 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밀리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도체 쪽 중요하지만 이 6G 기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 보면 자율주행 들어갈까 말하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 플라잉카까지 나와요. 플라잉카까지 나오는 정도면 이 6G 기술을 빨리 삼성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6G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삼성전자 6G 화이팅 해가지고 1등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